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주고받음이 막힌 곳에는 마음도 머물지 못한다고. 그대들은 혹시 이런 순간을 겪은 적이 있습니까? 함께 밥을 먹고 나서 계산대 앞에 섰을 때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지갑을 꺼내고 누군가는 뒷짐을 지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그런 장면 말입니다. 음식값을 치르는 몇 초 사이에 공기가 묘하게 바뀌는 것을 느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 그대의 가슴이 서늘해졌다면 그것은 돈이 아까워서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동등한 사람으로 대접받고 있는가? 그 물음이 조용히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갑이 열리기 전에 이미 마음이 먼저 뒤로 물러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좋은 관계는 계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진정한 우정은 누가 얼마를 냈는지 따지지 않는다고.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랜 친구 사이에서, 서로를 아끼는 사이에서 굳이 이런 단위까지 나눌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의 전제가 빠져 있습니다. 계산하지 않아도 될 만큼 이미 균형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 마음도 자연스러운 방향이 있습니다. 한쪽으로만 흐르는 물은 결국 고이고 고인 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만 계속 내고 누군가만 계속 받는다면 그것은 우정이 아니라 봉사이고 봉사조차 아니라면 착취에 가까워집니다. 연기의 가르침에서 보면 모든 것은 서로 기대어 존재합니다. 나무가 햇빛과 물과 땅에 기대듯 관계도 주고받음에 기대어 숨을 쉽니다.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면 그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말라가고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하면 그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상대를 가볍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마음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도덕적으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균형이 무너진 곳에서는 존중도 함께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고마움이 희미해지고 주는 것에 지치면 원망이 싹틉니다. 이것은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 관계의 구조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밥값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 밥값 뒤에 숨어있는 존중의 흐름에 관한 것입니다. 왜 어떤 만남은 헤어지고 나서도 마음이 따뜻하고 어떤 만남은 집에 돌아와 혼자 한숨을 쉬게 되는지, 그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천천히 살펴보려 합니다. 어쩌면 그대도 이미 알고 있을 것입니다. 다만 말로 꺼내기가 어려웠을 뿐입니다. 내가 인색한 사람으로 보일까봐, 속 좁은 사람으로 보일까봐, 그래서 입을 다물고 참아왔을 것입니다. 그 침묵이 쌓이면서 관계는 조금씩 무거워졌을 것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두겠습니다. 그대는 지금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숨이 편합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참으며 웃고 있습니까? 혹시 만나고 돌아온 날 유난히 피곤한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나면 기운이 빠지는지 그 이유를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돈을 둘러싼 태도가 문제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관계는 돈이 아니라 존중의 흐름으로 숨쉰다는 것, 이 한 문장을 마음 한쪽에 두고 함께 걸어가 봅시다. 이 문장이 앞으로 여러 장면 속에서 조금씩 다른 모습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 주제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불편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먹고 나서 마음이 개운하지 않다면 그것은 음식 때문이 아닙니다. 함께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무언가가 어긋났기 때문입니다. 그 어긋남의 정체를 들여다보면 대부분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방향의 문제입니다. 누가 얼마를 냈느냐가 아니라 그 냄과 받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느냐가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번, 20번 반복되면 마음속에 무언가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뿌리는 금액에 있지 않습니다. 존중이 어느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그 흐름에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금액을 내더라도 상대가 고맙다는 눈빛을 보내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반대로 당연하다는 표정으로 받아들이면 비슷한 돈을 썼는데도 속이 허전해집니다. 돈은 같은데 느낌이 다른 것입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것이 바로 존중의 방향입니다. 내가 이 관계에서 귀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지 아니면 편리한 사람으로 쓰이고 있는지 마음은 그것을 금방 알아차립니다.
입으로는 말하지 않아도 가슴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에 연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서로 조건이 되어 함께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면 상대가 받고 상대가 주면 내가 받는 그 맞물림 속에서 관계는 숨을 쉽니다. 한쪽 바퀴만 도는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빙글빙글 제자리를 돌다가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관계도 그렇습니다. 주고받음이 한쪽으로만 기울면 그 관계는 결국 지치고 멈추게 됩니다.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아무리 정이 든 사이라도 균형이 무너지면 버티기 어렵습니다. 그대의 불편함을 인색함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균형이 무너졌다는 마음의 경고입니다. 몸에 열이 나면 어디선가 염증이 생겼다는 신호이듯 관계에서 불쾌함이 올라오면 어디선가 존중이 막혔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 참으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였던 것이 나중에는 그 사람의 얼굴만 봐도 답답해지는 지경에 이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도 짜증이 치밀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이 거슬리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갑자기 나빠져서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쌓인 불균형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숫자를 따지는 것이 천박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숫자를 통해 흐름을 읽는 것이 지혜로운 일입니다. 늘 내가 내고 늘 상대가 받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계속 주는 역할을 하고 상대가 계속 받는 역할을 한다면 시간이 흐를수록 그 역할은 굳어져서 바꾸기 어려워집니다. 처음에는 기꺼이 낸 것이 나중에는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때 가서 이제는 각자 내자라고 말하면 상대는 오히려 서운해합니다. 그동안 잘 내더니 왜 갑자기 인색해졌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지금 느끼는 불편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그대가 속 좁은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대의 마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균형이 깨졌을 때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건강한 마음의 증거입니다. 문제는 그 불편함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입니다. 무시하고 덮어둘 것인가 아니면 직면하고 조정할 것인가. 그 선택이 관계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관계는 돈이 아니라 존중의 흐름으로 숨쉰다는 것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관계가 나에게 맞지 않는지를 알려주는 신호들이 있습니다. 그 신호들은 되게 작고 조용해서 지나치기 쉽습니다. 한번 스쳐 지나가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나 주의를 기울이면 반복되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그대의 관계 속에도 이런 모습이 있는지 천천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늘 다음에라는 말로 현재의 몫을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낼게, 다음에 내가 내. 이 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친한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오가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가 영원히 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약속이 아니라 회피입니다. 한 번, 두 번은 우연일 수 있습니다. 세 번, 네 번 반복되면 그것은 그 사람의 습관입니다. 습관은 그 사람이 관계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늘 미루는 사람은 책임도 늘 미룹니다. 불편한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내가 늘 더 많이 짊어지게 됩니다. 둘째, 고마움은 말로만 남고 행동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흐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입으로는 연신 그렇게 말합니다. 목소리에 힘도 들어가 있고 얼굴에 미소도 띄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을 보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다음에 만나도 지갑은 열리지 않고 작은 수고도 나누려 하지 않습니다. 말과 행동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입니다. 진심 어린 고마움은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에 만나면 먼저 커피라도 사고 작은 것이라도 건네고 어떻게든 마음을 표현하려 합니다. 말로만 머무는 고마움은 의례적인 인사에 불과합니다. 셋째, 작은 배려를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표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밥을 사고 커피를 사고 작은 선물을 건네도 그 사람의 얼굴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을 해도 눈빛에 무게가 없습니다. 마치 그것이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너무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해주는 것을 특별한 호의로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히 일어나는 일로 여깁니다.
그러니 고마움도 희미하고 되갚으려는 마음도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균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넷째, 내가 잠깐 멈추면 관계가 바로 식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연락하고, 내가 약속을 잡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동안은 관계가 유지됩니다. 만남도 있고, 대화도 있고, 웃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멈춰보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에게서 아무런 연락이 없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조용합니다. 마치 내가 없으면 그 관계도 없는 것처럼 고요해집니다. 이것은 관계가 아니라 일방적인 끌림입니다. 내가 끌고 가는 동안만 움직이는 수레와 같습니다. 이 네 가지 신호 중 하나라도 반복된다면 그 관계의 구조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누구나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한두 번의 어긋남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그 사람의 방식입니다. 그 방식이 나에게 맞지 않는다면 억지로 맞추려 하기보다 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지혜롭습니다. 그대의 관계에도 이런 신호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바라봄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존중의 흐름이 막힌 곳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첫걸음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쉽게 규정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야. 저 사람은 변하지 않아. 그렇게 단정 짓고 마음을 닫아버립니다. 한번 그렇게 정해버리면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 단정이 오히려 우리를 더 무겁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상대를 고정된 틀에 가두면 그 틀 안에서 우리의 분노와 실망도 함께 갇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공이라는 가르침을 통해 이 문제를 다르게 바라보려 합니다. 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텅 빈 것,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무하다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신 공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공은 고정된 본질이 없다는 뜻입니다.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나타났다가 조건이 바뀌면 사라지고 다른 모습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변하지 않는 실체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는 흐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강물이 같은 강물이 아니듯 사람도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 가르침을 관계에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상대를 하나의 고정된 덩어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은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서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의 경험, 지금 처한 상황, 주변 사람들의 영향, 그날의 기분과 컨디션, 이 모든 것이 엮여서 오늘의 모습을 만들어냈습니다. 내일은 또 다른 조건 속에서 다른 모습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상대의 행동을 모두 용서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조건이 만들어낸 것이니 이해하고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의 가르침은 상대를 단정하지 말라는 것이지 상대의 행동을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상대를 단정하지 않기에 더 냉정하게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분노하는 대신 저 사람은 지금 이런 조건 속에서 이런 행동을 하고 있구나 하고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관찰이 중요합니다. 단정은 감정을 끌어들이고 관찰은 거리를 만듭니다. 저 사람은 원래 이기적인 사람이야 라고 단정하면 분노가 올라오고 억울함이 따라오고 과거의 모든 장면들이 떠올라 그 분노를 키웁니다. 그러나 저 사람은 지금 이런 패턴을 반복하고 있네라고 관찰하면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대응할지, 이 관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좀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선택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공의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도 조건의 산물이지만 나도 조건의 산물입니다. 내가 늘 참고 내는 것도 어떤 조건들이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착한 사람이어야 한다는 믿음, 관계가 깨질까 봐 두려운 마음, 거절했을 때 미움받을까 봐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고정된 본질이 아닙니다. 조건이 바뀌면 나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대를 단정하지 않듯이 나 자신도 단정하지 마십시오. 나는 원래 거절을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그랬을 뿐 앞으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공의 지혜입니다. 그대는 지금 누군가를 단정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찰하고 있습니까? 단정은 분노를 키우고 관찰은 거리를 만듭니다. 그 거리 위에서 존중의 흐름을 다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관계는 돈이 아니라 존중의 흐름으로 숨 쉰다는 것, 그 흐름을 보려면 먼저 단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관계가 불편해지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끊어내야겠다. 더 이상 만나지 말아야겠다. 그런 결심입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혼자 산책을 하면서 문득문득 그런 결심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끊어내겠다고 마음먹은 순간부터 오히려 그 사람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과거의 장면들이 떠오르고 분노가 다시 치밀어 오릅니다. 끊어내려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단단히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첩촉하면 느낌이 일고 느낌은 좋아함과 싫어함으로 갈라지고 그 갈라짐은 집착으로 이어진다고. 12연기에서 말하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좋은 느낌이 들거나 나쁜 느낌이 듭니다. 좋은 느낌이 들면 더 가까이 가고 싶어지고 나쁜 느낌이 들면 멀리하고 싶어집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멀리하고 싶다는 마음이 집착이 되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밀어내는 것도 붙잡는 것의 다른 모습입니다. 집착이라고 하면 보통 좋아하는 것에 매달리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싫어하는 것을 밀어내려는 마음도 집착입니다. 이 사람을 내 인생에서 지워버려야 해.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야. 이런 결심이 강해질수록 오히려 그 사람은 마음속에서 더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싫어한다는 것 자체가 그만큼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싫어할 힘조차 쓰지 않습니다. 싫어한다는 것은 아직 그 관계가 내 안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끊어내겠다는 마음으로는 진짜 자유로워지기 어렵습니다. 끊어내려고 애쓸수록 그 끈은 더 단단해집니다. 밀어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붙어 있게 됩니다. 이것이 마음의 역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무주라는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머무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좋은 느낌이 와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나쁜 느낌이 와도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 것입니다. 밀어내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게 두는 것입니다. 무주는 억지로 비우는 것이 아닙니다. 느낌이 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이 지나가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화가 난다는 느낌이 오면 아, 화가 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그리고 그 화가 저절로 가라앉도록 기다립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냥 지켜봅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연습을 하다 보면 감정이 예전만큼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갑니다. 오는 것은 막을 수 없지만 머무르게 하는 것은 내 손에 달려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싶다면 끊어내려는 결심보다 머무르지 않는 연습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대신 생각이 나면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밀어내려고 힘을 주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손에 쥔 모래알처럼 꽉 쥐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가만히 두면 그 자리에 머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놓으려고 애쓰면 더 붙고 그냥 두면 자연스럽게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그대는 지금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분노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까? 정리하려면 먼저 분노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힘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존중의 흐름이 막힌 관계는 억지로 끊지 않아도 내가 힘을 빼면 자연스럽게 옅어집니다. 그 자연스러움을 믿어보십시오. 무주의 지혜가 그대를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